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원팀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현장을 찾아 특검을 촉구하는 등 이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기재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뒤에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TBC가 검증을 했는데 총 48페이지 가운데 43페이지에서 표절 관련 의혹 흔적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표절을 대학에서 정식 얘기한 건 아니긴 합니다. 어제 JTBC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너무 이제 표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99년도와 지금의 기준은 많이 다르죠.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40% 이상이 이제 표절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는 뭐 2페이지 인용문이 그대로 이제 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표절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껴져요. 일단 그 카피 킬러인가를 이제 돌려서 이제 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대학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논란할 건 아닌 것 같고,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건 대학 측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그 결과를 빨리 알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후보 부인에 대한 이슈와 논란이 이렇게 많았던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 특히 이번 대선도 그렇고 말이죠. 며칠 전에 사과도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적어도 어쨌든 석사 논문 표절 이 문제는 절대로 이게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자가 아니라도 그렇고 후보 본인이 아니라도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고 문헌이 있었다면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각줄 잘 다는 문화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80년대에도 각줄 다 달았었고 99년도라고 해서 인용 어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는 그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단. 네. 김건희 씨는 지난 일요일입니다. 허위 이력 기재 그리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김 씨가 대국민 사과문도 직접 썼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게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 이 부분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사과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사실을 적시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과인데, 워낙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것과 여당이 제기하는 게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허위 이력 관련 논란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 부분을 일일이 적시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생각하는 거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국민 사과가 나왔거든요. 대국민 사과가. 전 이제 그 아내로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 저는 뭐 인지상정으로서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은 뭐 그것까지, 아니 여당은 그것까지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쨌든 그 미안한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는데,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말미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순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실 같은 게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전 김건희 씨의 그 사과보다도 사과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 해명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중에서 허위 기재가 아니고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잘못 적었다, 이런 얘기는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적거나 잘못 적은 게 그게 허위 기재로 국민들은 보는 거거든요. 근데 허위 기재가 아니고 부정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변명이 궁색하게 보여요. 김건희 씨가 있는 그대로 좀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자꾸 이 선대위에서 그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부정확했던 것이지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곧바로 반박했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어제 총회를 열었는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근데 지금 같으세요? 선대위 내부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네. 이 대표가 뭐 선대위 이제 보직은 뭐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조금 이제 도가 심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대표도 사정이 나름대로 있고 윤 후보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갈등으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선대위를 내려놓고 지나치게 이제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좀 있고 윤 후보도 결국은 이기면 결국 윤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거에 나오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볼 겁니다. 네. 이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빨리 가라앉히고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정치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표가 잘했느냐, 윤 후보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내분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윤 후보의 지지로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윤 후보가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제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어제 양 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뭐 특검에 관한 논의도 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특검이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글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너무 높기 네. 때문에 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양쪽이 다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특검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특검 대상도 다르고 특검을 이제 정하는 그 절차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뭐 대선은 7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검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전혀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거의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특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을 시작해서 그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을 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특히 후보 이재명 후보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른바 지시를 해서 빨리 특검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정치적 셈법 가지고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양쪽이 다 국민들로부터 위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